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서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에 대해서 어떻게 출범하게 됐고 앞으로 일본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벌써 지금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스가 수상은 일본 자민당의 정치가들을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대체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베 수상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2세 의원, 그러니까 아버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정치가였고, 내지는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2세, 3세까지 되는 그런 유형의 정치가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으로 해서 관료를 하다가 퇴임 후에 정치가로 해서 커 나오는 분들, 그게 한 두 번째 전문가직형 정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줄곧 오랫동안 정치가들의 비서를 했다든지 자민당 내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면서 성장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 이런 유형은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세 번째 유형은 특히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자수성가형이라고 그럴까. 이 수가 수상은 바로 세 번째 속하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일본 말로 해서 고로닌이라고 얘기하는 자수성가형 정치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상까지 오르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수상이 어떻게 수상이 되었는지를 먼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 수상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난 7년 8개월 동안 그 집권을 했던 아베 수상이 8월 말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결국 이제 퇴임을 하게 됐고, 그것이 좀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나름 개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차기 수상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자기의 영향력이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름 그 퇴임 발표라고 그럴까, 갑작스럽긴 했지만 일단 고려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베 수상이 자신의 내각에서 관방장을 했던 스가 관방장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뭐 이전부터는 아베 수상은 이번 그 총재 선거에 출마했었던 기시다 전 외상을 지지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전 외상의 대중적 지지라고 그럴까, 인기도가 그 순위에서 대체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크게 좋아지지 않고, 아베 수상, 아베 내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비판적이었던 이시바 씨가 줄곧 1, 2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대체로 정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소위 말하는 레이와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천황의 등극에 따른 시대가 펼쳐짐으로 해서 그것을 발표했었던 스가 관방부 장관이 그것과 더불어서 인기가 좀 더 올라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스가 관방 장관의 지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아베 내각이 7년 8개월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줄곧 관방장관을 지냈던 것이 또 스가 관방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베 씨와 스가 관방장관 사이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는데,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도 아베 수상이 스가 전 관방장관 신수상을 적극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이제 자민당 내 파벌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민당 내에는 호소다 파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간사장 맡고 있는 니카이 파라든지, 그리고 부총리를 하고 있는 아소 파라든지 등등 큰 그 파벌들로 해서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5개 파벌이 스가 전 관방장관을 스가 신수상을 지원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8일에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아베 수상이 퇴진 표명을 하고 며칠 안 있은 후에 이들 큰 파벌들이 지원을 했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총재 선거의 판세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시바 전 간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표라고 그럴까 일반 당원들의 지지가 높긴 했었지만 이번 총괄 선거 결과를 해서 보면 스가 관방장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표를 얻지 못했고, 스가 전 관방장관이 수상이 커다란 표 차이로 해서 총재에 당선될 수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수상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차원에서 스가 수상의 출범이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가 신수상에 의해서 펼쳐질, 내지는 스가 내각에 의해서 펼쳐질 정책, 그런 측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총재 선거 내에 기본적으로 스가 신수상이 밝혔던 것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아베 내각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관방장관으로 크게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생각을 같이 한다는 측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베 내각의 정책적인 기본적인 모양새는 그대로 승계해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내정과 외교상에는 조금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와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의 외교의 기본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일 동맹을 최우선으로 해서 아베 내각이 추구했었던 지위 부강 외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이제 내정에 대해서는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베 내각에서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 내지는 세 개의 화살이 제시가 됐었고, 그 중에 두 개의 화살은 진행이 됐고, 세 번째 일종의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 중이었다고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그 세 번째 화살에 준하는 국내 개혁이랄까, 경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직 미진한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과 연관된 그런 측면에서도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과 관련해서는 같은 선상이지만 아베 내각 내지는 아베 수상이 제시했던 아베노믹스의 같은 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스가 신내각을 출범하면서 그 조각의 면면을 보면 좀 더 그런 측면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고노타로 전 방위상을 행정개혁과 관련된 부분, 행정쇄신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담당 대신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과 더불어서 본인의 내각에 있어서 가장 핵심 과제이고 정책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분야를 우리 고노 대신한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노 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하는 행정개혁 부분, 행정쇄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스가 수상이 내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와는 반대로 아베 내각에서 외상을 담당했었던 우츠키 외상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교는 그대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내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개혁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한국과의 관계 내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스가 신내각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이 아베 수상이 추구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스가 내각은 내년까지 아베 수상이 갖고 있었던 임기의 잔여 임기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중의원 국회가 내년 10월까지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전까지 그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베 수상이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인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이 지난 7년 8개월 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정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특히 외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아베 내각이 추구했던, 수상이 추구했던 것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스가 신수상이 내각이 이것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내년 9월, 10월까지는 한일 관계 내지는 일본의 한국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것도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유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일본 정책의 자세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은 지금은 커다란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한일 간의 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누수, 신뢰가 많이 하락된 그런 부분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는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만남으로 해서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정상 간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준비와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금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다각도의 해법 노력이라고 그럴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인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